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플롯리를 알아볼게요. 플롯리는 파이썬에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웹 베이스 라이브러리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유용합니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플롯리로 시계열 데이터의 라인 플롯, 스캐터 플롯 그리는 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pip install plotly로 plotly를 설치해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했다고 나오네요. 데이터는 캐글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검색했더니 나온 rainfall 데이터셋 다운받았어요. 링크는 밑에 넣어 놓을게요. 일단 CSV 파일을 가져와야 하니까 pandas library import 해야겠죠? 그리고 plotly도 import 할게요. import plotly.express 이건 px라고 부를 거고요. import plotly.graphObjects 이건 보통 go라고 부릅니다. subplot 그릴 수 있게 plotly.subplots에서 make subplots도 import 할게요. express와 graphObjects의 차이는 express가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원래 plotly 자체가 되게 무겁거든요. plotly로 그래프 그렸던 주피터 노트북 열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코딩하는 중에도 plotly 여러 개 그리다 보면 해당 노트북이 다운되거나 GitHub에서 용량 초과로 안 올라가는 걸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워요. 그런데 같은 plotly 중에서도 graphObjects로 그릴 때 훨씬 무겁죠. 대신 express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싶으면 express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터치가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graphObjects로 그리는 걸 추천해요. 아무튼 pandas로 데이터 불러와서 df 변수에 저장할게요. 보니까 year, month, day 컬럼이 따로 있고 날짜를 보여주는 한 번에 이어진 컬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pandas의 toDate time 기능으로 년, 월, 일 컬럼 합쳐서 날짜 컬럼 time을 만들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잘 들어갔죠? 그러면 가벼운 express 기능으로 scatter plot 그리는 법을 먼저 볼게요. fig 변수에 그래프를 저장할 거예요. fig는 px.scatter 괄호 열고 사용할 데이터는 df겠죠? x값은 time 컬럼, y값은 temperature 컬럼 값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프 제목은 rainfall로 하고 x축과 y축 제목도 각각 설정해 볼까요? time 컬럼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time으로 하고 temperature 컬럼은 그대로 이름 쓸게요. 그래프의 가로 길이는 1300, 세로 길이는 500으로 하겠습니다. 색은 color discrete sequence 사용해서 파랑으로 지정하겠습니다. fig.show 써서 결과 볼까요? 짠! 여기에서 플롯리의 장점이 나오죠. 이렇게 그냥 그래프 보면 정말 중구난방하잖아요. 만약 맵플롯으로 그렸으면 이렇게 전체 그래프 한번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또 범위 지정해서 다르게 그려보고 코드를 계속 바꾸면서 봐야 할 거거든요. 근데 플롯리에서는 일부분만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확대해보면 됩니다. 확대해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 위를 보면 여러 기능이 있거든요. 살짝 줌아웃 해보면 패턴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Reset Axis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플롯리의 장점, 이렇게 마우스를 점 위에 놓아보면 Y값, X값도 다 자동으로 보입니다. scatter plot 말고 line plot으로 그리고 싶으면 px.scatter 말고 px.line을 쓰면 돼요. line shape 조건도 넣을 수 있는데요. 기본 값은 linear입니다. 이 부분을 spline으로 바꾸면 좀 더 스무스한 라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번엔 같은 그래프를 graphObjects로 그려볼게요. 딕셔너리로 그래프의 레이아웃을 먼저 지정해줍니다. 타이틀은 똑같이 rainfall로 하고 X축이랑 Y축은 딕셔너리 만들어서 설정해줄 건데요. 제목은 각각 time, temperature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show grid를 통해 여기 뒤에 하얀 선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나오게 할지 말지 설정할 수도 있죠. 전체 그래프 길이도 가로 1300, 세로 500으로 해줄게요. 이번엔 fig 변수에 go.figure로 방금 지정한 레이아웃 활용해서 기본 그래프 그려줍니다. 이제 데이터 넣어줘야겠죠? fig.addTrace로 넣으면 돼요. x 데이터는 df의 time 컬럼에서 가져오고 y 데이터는 df의 temperature 컬럼에서 가져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드를 markers로 설정하면 scatter plot을 그립니다. 이 데이터 이름은 temperature로 써줄 거고요. 마커에 대한 세부 설정은 이렇게 딕셔너리 사용해서 사이즈는 5, 컬러는 블루로 해줄게요. fig.show로 결과 볼까요? 짜잔! 아까 익스프레스로 그렸던 것과 똑같이 나왔죠. 다만 데이터 위에 마우스를 호버링 했을 때 날짜만 나오고 템퍼레처 값은 안 나옵니다. 익스프레스와 달리 자동으로 설정이 안 돼요. 이 호버링 세부 설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blue dot이 temperature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표시하고 싶으면 fig.update layout 써서 show legend true 설정해줍니다. 다시 결과를 볼까요? 이번엔 여기 오른쪽에 레전드가 잘 추가됐네요. 라인 플롯 그리고 싶으면 스캐터 플롯 그릴 때랑 다 똑같이 쓰는데 모드는 markers 이 부분을 뺍니다. 그리고 아까 marker dictionary 부분도 line dictionary로 바꾸고 color 지정합니다. 네임도 이번엔 temperature 말고 trend라고 바꿔줄게요. 결과 볼까요? 짠! 그리고 아까 스캐터 부분 주석 처리하지 말고 둘 다 살려주면 이렇게 서로 겹쳐서 다 그려집니다. 레전드 보면 temperature와 trend도 모두 잘 표시됐네요. 지금은 라인 그래프가 나중에 써져서 이렇게 위로 그려졌지만 두 개 순서를 바꾸면 라인 그래프가 뒤로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그려야 하면 fig.update layout 안 써도 자동으로 레전드가 옆에 나옵니다. 조건에 따라 데이터 색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 익스프레스 말고 고 사용해서 예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df1이랑 df2로 나눌게요. 앞에서 그렸던 거랑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는데 add trace를 두 번 해서 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네임이랑 컬러를 다르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옆에 레전드 보면 빨강, 파랑 두 개에 대해 설명이 잘 지정되었는데요. 플러트리는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껐다 켰다 하며 필요한 부분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색깔 적용하는 기능은 머신러닝 결과에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나눠서 볼 때도 유용하겠죠? 만약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에 따라 색을 다르게 지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fig.addTrace 쓰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 df에서 x값, y값 등등 다 지정해주고 마커의 color 옵션만 for loop과 if 조건 활용해서 써주면 됩니다. 대괄호 열고 for y in df.year 하면 이제 df 데이터 프레임의 y 컬럼이 for loop으로 한 행씩 돌아가겠죠? 만약 y가 2007보다 작으면 노란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RGBA로 색깔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A 값은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0에서 1 사이 값을 쓸 수 있고 1이면 완전 불투명이죠. else 한 다음에 파랑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조건을 하나 또 추가해 볼게요. 그럴 땐 else 다음 괄호를 열어줍니다. y 값이 2014 미만이면 이번엔 노랑, 마지막으로 else는 파랑을 할게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else 다음 괄호를 열어서 계속 이렇게 여러 조건을 추가할 수 있죠. 아무튼 결과가 잘 나왔죠? 당연히 보조축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데이터 보면 온도도 있지만 습도값도 있었잖아요. 왼쪽 Y축은 온도, 오른쪽 Y축은 습도로 해서 두 가지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게요. 먼저 레이아웃부터 설정해 줍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요. Y-axis 딕셔너리에서 사이드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left라고 쓰면 Y축 중 왼쪽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Y-axis 2를 추가해 주세요. 제목은 humid, 사이드는 이번엔 right이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각 y값에 대해 플롯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 temperature가 y값인 플롯은 그려서 플롯 1에 저장하고요. 두 번째, humid가 y값인 플롯은 그려서 플롯 2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색깔과 사이즈도 단순하게 blue, O 이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고 다채롭게 조건을 넣어볼게요. x값, y값에 사용한 컬럼 말고 강수량 컬럼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 볼 거예요. 앞에서 컬러 조건 지정하는 법 설명드렸죠? for loop으로 강수량 컬럼을 돌리면서 만약 그 값이 1000보다 작으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지정할게요. 사이즈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1000보다 작으면 5, 아니면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 했으면 fig 변수에 go.figure 사용해서 지금까지 설정한 거 다 넣어줍니다. 데이터는 대괄호 열고 plot 1, plot 2 해서 묶어주면 돼요. 레이아웃도 써주고 fig.show로 결과 볼까요? 짜잔! 되게 정신없게 생겼지만 왼쪽 Y축, 오른쪽 보조축도 다 잘 나왔고 색이랑 크기도 잘 조정이 됐네요. 이 위에 라인 플롯도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다시 코드 돌아가서 이번엔 플롯 3에 온도 컬럼에 대한 단순한 라인 플롯을 그려서 저장할게요. 플롯 4에는 습도 컬럼에 대한 라인 플롯을 그려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Go Figure Data에서 플롯 3랑 플롯 4까지 추가해주세요. 그럼 전부 다 그래프에 나왔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우스를 그래프 위에서 호버링 할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X축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강수량이 진짜 1000이 넘는 건지 y축 값은 뭔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이 hoovering 할 때 나타나는 글씨 지정 방법을 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다양한 hoovering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hoovering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hoover text라고 지정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렇게 컬럼 4개를 변수명으로 받을 거예요. if 조건 써서 일단 연도가 2010년 미만인 거랑 아닌 거로 나눌게요. 각 조건 안에서도 강수량이 1000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만약 강수량이 1000 미만이면 hoovering 했을 때 이런 텍스트가 나오도록 return 할게요. 풀어서 볼까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 타임 컬럼 값이 나오고 BR이라고 하면 줄 바꾸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1000 미만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강수량을 의미하는 PREP 쓰고 컬럼 normal이라고 나오게 하겠습니다. 또 BR로 줄 바꿔서 specific 습도랑 relative 습도 차도 출력할게요. 이렇게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강수량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타임 컬럼 값은 나오게 하고 줄 바꿔서 강수량 값 자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원래 값을 1000으로 나눈 다음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뒤에 1000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알파벳 K를 붙여주겠습니다. 2010년 이상일 때도 조건을 써볼 건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강수량 1000 미만일 때 차이 말고 그냥 specific 습도 값 그대로 넣고 강수량 1000 이상일 땐 현재 타임 값만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조건 원하는 대로 마구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은 그대로 위에서 썼던 거 가져오고요. hover text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df data frame에 apply 함수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만든 함수에 진짜 컬럼 값들 넣어줄게요. 이때 axis는 1로 지정하면 이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의 각 행별 컬럼 값을 확인하고 각 행별로 맞는 값을 출력해 주겠죠. plot 1에서 plot 4, go figure, fix, show까지는 또 위에 썼던 코드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hoover 했을 때 나올 값은 plot 1과 2에서 hoover template text 변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hoover template 부분은 HTML 문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B 열고 닫아주면 볼드체로 쓰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텍스트 변수 값을 넣으라는 겁니다. 텍스트 변수에는 아까 위에서 만든 hoover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출력해볼까요? 짠!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호버링하면 우리가 원했던 조건 그대로 내용이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그냥 한계선 같은 거 하나 그어보고 싶은 경우도 볼까요? plot5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게요. x값은 time, y값은 25라고 절대값 지정하겠습니다. 이 25 값이 한개가 아니라 현재 데이터 프레임 행 개수만큼 있어야 x축에 맞게 선이 쭉 잘 그려지겠죠? df 데이터 프레임의 행 개수 세서 곱하면 돼요. 이름은 한계선이라는 의미로 리밋 쓰고요. y1 기본축에 적용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결과 봅시다. 잘 그려졌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중요한 경우 HTML 형식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fig.write.html 하고 저장하고 싶은 이름 쓰고 저는 플롯이라 할게요. .html 형식 써주세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볼까요? 그대로 아주 잘 보이네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공유, 재확인, 발표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아까 파이썬 코드들 다 돌릴 필요 없이 이 파일만 딱 열면 되니 진짜 편하겠죠. 이것도 당연히 레전드 부분에서 각 데이터들을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롯리의 찐 장점이죠.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 부분만 켜서 볼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라도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본인 분석 결과를 플롯리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정말 편하죠.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일부러 더 복잡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예시에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은 너무 단순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나? 더 쉬운 방법 있잖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시각화해야 될 때 이 방법들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코드들 잘 익혀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